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살다 보면은 뭐 충치가 생겼든 깨졌든 어떤 이유에서든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재료를 어느 정도나 쓸 수 있을 것이냐. 내 입안에 치료받은 게 아프진 않고 불편함이 크지는 않은데 이미 치료받은 지 한 20년, 3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가끔씩 찝찝한 냄새도 나고 안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뜯어내게 되면은 혹시라도 발치 임플란트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더 나아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괜히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괜히 건드려서 뽑지 않아도 될 치아를 뽑게 될까봐 이제 걱정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이거를 뜯어냈을 때 최대한 본인의 치아를 보존하면서 최선의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받고 싶은 생각이 모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생각으로 저희 병원을 오셨는데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저희 병원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꼬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 오래된 금니가 냄새가 나고 불편해요. 오른쪽 브릿지도 봐주세요. 그랬어요. 이 케이스는 오른쪽 브릿지를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볼게요. 오래된 입안의 보철물 언제 교체를 할 것이고, 한다면 똑같은 치료를 할 것이냐 다르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실은 왼쪽 아래 금니 씌운 게 오래돼서 냄새가 나고 약간 덜그덕거린다고 오셨어요. 이 치아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금 인레이를 해놓은 치아고, 실은 여기에 불편감이 있으셨어요. 덜그덕거린다고 하셨는데 약간 씹을 때 불편감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치아는 이제 크랙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라운으로 제가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여기를 이제 식사할 수 있게 편하게 해드렸더니 그러면 이 반대편 브릿지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환자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연세가 좀 있으시지만 잇몸 관리도 이 정도면 매우 훌륭하고요. 치아 상태가, 환자분은 심란하다고 하는데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관리만 하면 임플란트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쓸 수가 있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잇몸 치료도 조금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치아에 보면은 과거에 브릿지가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아마 치아가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발치를 하셨고, 여기에 이제 브릿지라 그래서 이거를 하신 지가 20-30년이라고 하시는데 실은 기억도 안 나신대요. 근데 요즘 들어서 냄새만 날 뿐이고, 이거를 이제 뜯었다가 이제 혹시 임플란트나 발치하게 될까봐 이제 겁이 나서 이거를 교체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로 이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골드 브릿지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중요한 거는 이 중간 치아가 이쪽 뿌리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걸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잇몸이 안으로 푹 꺼져 들어가는 요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 부분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인지를 하기를, 여기에 있는 치조골, 이 뼈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서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한마디로 흡수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건데, 이 뼈가 없어지는 순서가 첫 번째는 폭이 얇아져요.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틀니를 처음에 맞췄을 때는 틀니를 빼고 계셔도 치아가 없는 거 빼고는 티가 안 났었는데, 틀니를 빼고 나서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틀니를 빼고 굉장히 입이 합죽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치조골이라는 거는 뼛속에 무언가 들어있어야 흡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이제 이런 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여기가 이제 브릿지가 되어 있으면 또 이거를 동시에 뜯어내야 되는, 그게 단점인 거죠. 그래서 이쪽엔 그냥 임플란트를 해서 이쪽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해서 잇몸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냈으면 좋겠고, 여기는 따로따로 크라운을 그냥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쓰겠다고 하시면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이제 냄새 나는 문제, 그리고 20-30년 이상 된 수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한 후에 치료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조심스럽게 하고, 이 자리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신경관도 디자인을 해보고, 이 자리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이제 3D 임플란트를 CT상에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쓰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에 식립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를 했더니 이제 여기 부분의 치아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내부 충치가 그렇게 있지도 않고 깨끗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크라운을 따로 제작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임플란트만 시행을 한 거죠. 그래서
고정력이 잘 나왔기 때문에 수술하는 날 바로 2차 수술까지 해서 힐링까지 끼워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지대줄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최종 보철을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죠. 그래서 수술한 후에 보면 잇몸이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최대한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잇몸의 부착치은을 이쪽에 형성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도톰한 상태로 뼈 이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뼈가 완전히 도톰하게까지는 안 됐지만 최소한 그 전보다는 뼈가 생겼고 여기에 부착치은까지 형성을 해줘서 이렇게 임플란트를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이고, 여기는 치아색이 나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뭐 음식물도 별로 끼지도 않고 치실도 잘 할 수 있고 특별히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치료 3년 후까지도 오고 계시고, 최근에도 오셨으니까 거의 저희 병원에 5년 이상 다니시면서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과연 멀쩡히 잘 쓰는 이 보철물을 뜯어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평균 수명 이상을 썼고 특별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망설임 없이 저는 뜯어내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평균 수명도 쓰지를 못했고 증상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좀 지켜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분이 냄새가 나고 불편한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대로 더 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 냄새 나는 요 증상을 그냥 넘겼다가 이제 세멘 워시아웃이라는 그 증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보철물을 제작을 해서 이제 접착제로 꽉 붙이게 되는데, 저희가 음식을 다이내믹하게 씹어 먹고 갈아 먹고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의 힘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접착제의 일부가 씻겨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접착제 부분이 틈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액체가 유입이 되면서 찌걱거린다, 냄새난다, 아니면 시리다, 이런 증상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상으로 충치 같은 명확한 그게 없어도 세멘 워시아웃이 의심될 때는 보철물을 평균 수명 이상 쓰셨다고 하시면 과감히 교체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금이었던 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르코니아 보철물로 바꾸고, 이 부분도 이쪽 부분이 도톰하게 임플란트가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이 부분은 크랙 때문에 크라운을 해서 잘 마무리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오셔서 계속 정기 체크업을 하고 있고 잘 유지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크랙 이슈만 없으면 임플란트는 평생 동안 한 개만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유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케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기가 이제 치아가 아마 발치가 돼서 뭐 충치가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어쨌든 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가짜 치아가 있고 여기는 뿌리가 없는 이런 브릿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브릿지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자가 이 브릿지 된 오래된 보철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래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물론 찍어보고 거기에서 명확한 충치가 발견이 된다던가, 아니면 그쪽 주변으로 잇몸병이 너무 심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보철물에 빵꾸가 났다던가, 이런 보철물이 훼손됐다고 하면은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뜯어내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미약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오래된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보철물이 한 20-30년 이상 됐다고 하셨는데 실은 20-30년 이상이면 평균 수명이 보통 10년 안팎이니까 굉장히 오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쓰고 약간의 증상이 있고 걱정이 되는데, 이거를 제거했을 때 혹시라도 발치로 가지 않을까, 여기 안쪽을 괜히 건드렸다가 이 안에 치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못 뜯어내고 있었던 건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당연히 정기 체크업 하면서 쓸 수는 있는데 환자분이 그렇게 걱정되시고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쓰셨기 때문에 일단 교체 진행을 하시되, 제가 그거를 제거했을 때 각각의 치아를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치아 손상이 내면이 안 되게끔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이 브릿지로 다시 이렇게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린 거는 브릿지라는 수식 자체가 치아가 없는 이 부위에는 문제가 뼈 녹는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뼈가 보존이 되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뼈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저는 임플란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뼈까지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부착치은인 잇몸 이 두 가지까지 신경을 써서 임플란트로 해서 이거를 따로따로 크라운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환자분이 이 부위에 치실도 맘대로 쓰실 수 있으시고 위생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라도 이런 치아들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브릿지는 3개를 동시에 뜯어내야 되지만 한 개씩 대응을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환자분이 납득을 하시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기는 그쪽으로 하고 싶다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됐죠. 언제 보철물을 교체할 것인가 정리해보자면 10년 안팎인 보철물의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썼고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뜯어낼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할 것이냐 내부에 뜯어낸 지대치는 최대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재치료를 잘하는 곳에 가셔서 각각의 치아는 치료를 하시고 중간에 치아가 없는 부위는 임플란트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코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다른 채널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